자, 일단은 두산로보틱스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 16시, 그죠? 11월 6일 16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지금 합병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딱 이 흐름이에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 두산로보틱스 반등 시나리오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반등 시나리오. 첫 번째는 정책이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협동 로봇의 업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실적이다. 그죠? 업황이 활발해지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눈앞으로 확인이 되는 실적. 이게 최종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단계요? 정책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로보틱스의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주가의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게 그거예요. 이런 단계에서 지금 종토방에서 말도 안 되는 애들은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미반도체 제가 예전에 뭐 4만원, 5만원, 뭐 2만원 이때도 방송해드렸었는데, 당시에 한미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처음에 올랐어요? 아니었죠. 첫 번째 얘가 무슨 단계였어요?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 이것보단 나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얘도 업황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어떤 재료가 터졌죠? 엔비디아 재료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터졌죠. 맞죠? 업황 다음에 실적이에요. 근데 그 업황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반도체 법안이에요. 정책이에요. 주식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정책 다음에 업황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다. 그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우리가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변동성을 주는 실적 내용이었으면 벌써부터 요동을 쳤을 거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외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사은펀드, 이 모든 것들이 실적에 따라서 뭔가 기대를 하고 들어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정책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책이 무엇일까?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하도 물건을 저렴하게 만드니까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따라가. 중국이 이 로봇을 정말 잘 도입을 해놔서 자동차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모두 그냥 웬만하면은 뭐 한국과 일본, 미국 제품에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물건을 팔아 넘겨버려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포르쉐랑 똑같은 슈퍼카를 만들었는데 포르쉐 가격에 반의 반토막, 아니 반의 반토막이에요. 3천만원, 4천만원을 판다니까? 실제로 그 차가 있어요. 물론 성능적인 부분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당 뭐 2억, 3억 하는 차를 3천만, 4천만 원에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 관세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이런 경쟁력을 제동을 걸기 위해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우린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이죠. 이제 시작됐죠. 그럼 뭐예요? 이 대선 이후에 나오는 정책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예언합니다. 지금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해리스는 친노조적인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올려라. 임금비 올려야 된다. 요거거든요. 만약에 친노조적인 성격의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들은 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협동 로봇의 수요가 올라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죠?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 기업들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결론적으로 또 뭐예요? 미국의 공장 지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리스든 트럼프든 미국의 공장 지어라, 인건비 올려라, 뭐가 됐든 제조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금리 인하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더 가속화가 붙을 거예요. 이미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갑자기 금리 인상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럼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통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거든요.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고용이 활발해지죠. 투자가 활발해지죠. 그죠? 자연스럽게 뭐 인건비 올리겠다라고 한 해리스의 주장에 따르면 고용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인건비가 더 올라갈 거야. 그럼 협동 로봇 수요는 더 올라가겠죠. 그럼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금리 인하로 고용과 투자가 활발해지는데 공장을 미국에 지으래. 고용과 투자가 활발해졌는데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전력요금이나 인건비가 너무 비싸. 아니 그 공장 지으면 우리 남는 게 없어. 돈이 안 돼. 아무리 뭐 보조금을 주고 뭘 해도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너네랑 왜 하냐. 그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생산의 효율성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이걸 몰랐을까? 기업들이 이미 인건비라든지 시장 조사를 충분히 다 했어요. 다 하고도 지금 들어가겠다잖아.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하잖아. 왜? 미국이 그만큼 큰 시장이니까. 미국 없이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죠. 부담되는 게 많아.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겠어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우리가 이런 인건비 등이 있으니까 이제는 생산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된다. 생산의 효율성을 올려야 된다. 당연히 협동 로봇의 수요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죠? 자, 두산 로보틱스 대응을 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끌어 드립니다.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우린 이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계시면 010-4469-6279 이 번호로 두산 로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실시간 브리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영상 설명란에 링크 눌러서 입장을 요청하시고 텔레그램으로 요청하신 다음에 제게 문자로 여러분들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시면 됩니다. 그죠? 곧바로 승인을 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로보틱스가 지금 뭐 여러분들 마음 힘들게 하고 뭔가 답답한 것만 같더라도 결국 대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제조업체들이 이미 쓰고 있다니까? 이미 쓰고 있어. 정책적으로 지금 이런 제조업에 대한 육성, 방향성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생산의 효율성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높아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 부담을 인해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를 한 거거든요. 참고로 이 조사는 세계 협동 로봇 시장 1위라고 불리는 유니버셜 로봇이 1200여 개가 넘는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했더니 쓰고 있대. 앞으로 더 쓰고 싶대.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책, 다음 업황, 하나 둘 주가가 업사이드 될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죠. 세 번째 그 다음 최종 실적에 대한 엄청난 내용. 여러분 협동 로봇이 이제 막 2% 성장하는 단계인데 로보틱스의 주가가 바닥에서 한번 이슈가 터졌다면 조 단위의 거래 등이 터져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충분히 업사이드 될 만한 제로의 단계별 확산이 우리 눈에도 이미 보이는데 당장의 주가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한번 테스트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윗꼬리의 캔들이 결국에는 이 매수 청구권 가격까지 왔을 때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찔러본 거예요.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어떤 반응일지 미리 테스트를 하는, 이게 매물대 테스트예요. 이거 누가 만드는 흐름이겠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걸까요? 그냥 뭐 심심해서 찔러보는 걸까요? 뭐하러 그러겠어요? 지금 이미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두산 로보틱스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 하늘을 보면서 쌍남아 고맙다 이 말을 3번 하게 될 겁니다. 쌍남아 내가 너 덕분에 버텼고 너 덕분에 두산 로보틱스 결국은 대박이 났구나. 모든 대박주들은 대박이 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잡주라 그래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도 보여. 투매가 더 이상 안 나오죠. 완만해지잖아요. 주가가 박살이 날 텐데 만약에 정말 뭐 안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이 안 좋고 이러면 개박살이 나야죠. 우리는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선동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경제 패권을 잡고 싶어요. 근데 중국이 계속 도전 의식을 갖고, 그죠? 중국이 중심이고 중국이 세계에서 1등이 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계속 보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네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니 우리가 그걸 가져올 거야. 이제 반도체, 바이오 전부 다 안 돼. 근데 봤더니 인건비가 너무 비싸. 미국은 뭐가 필요해요? 대체할 수단이 필요한데 그 대체를 뭘로 할 거야? 달러를 또 찍어? 엄청나게 찍어낼 거야?
이미 뭐 디폴트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달러로 또 통화량이 엄청 늘려? 정답은 로봇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로봇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대만, 유럽, 미국. 로봇은 선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필수 산업이 될 거예요. 정말 앞으로의 성장성이 큰 기대가 되는 분야인데 이걸 우리가 당장의 주가를 보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장대 양봉이 연이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예요.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벌써부터 반영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합병이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는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합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밥캣을 존속시킨다고 했죠. 밥캣 주주분들 입장에서 많이들 걱정되시고 부담이 됐을 텐데 밥캣 상장을 유지한다고 했죠. 그죠?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로서 일으킬 수 있는 시너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밥캣의 이런 생산 공정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용하니까 실제로 생산의 효율이 올라가는구나, 레퍼런스를 구축할 수 있고 나중에 정말로 대규모 계약권을 체결할 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로봇이 이런 효과가 나고요. 얼만큼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무궁무진해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챗 GPT를 연동해서 협동 로봇을 하는 부분과 H전자와 함께 전기차 충전 솔루션, 지금 현대차와 함께 또 자동차 공정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 솔루션, 지금 안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과 이미 협동 로봇에 대한 이런 미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지 않고 실적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같이 공략을 해야겠죠. 그 공략은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방에는 당연히 입장하셔야 되는 거고요. 문자 하나 남겨서 함께 대박을 누려보자라는 거예요. 텔레그램 입장 요청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설명란 링크 눌러서 텔레그램에 입장을 요청하시고요. 제게 문자로 텔레그램 닉네임을 보내놓으시면 입장을 요청하신 닉네임과 문자 보내신 닉네임 확인하고 승인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문자로만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산 로보라고 종목명을 보내시면은 제가 로보틱스 단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틱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지만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전에도 2차전지 잘 가다 빠지고 이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끌어올렸어요. 인공지능도 결국엔 정책, 기업들의 실적, 업황이 전부 다 추세를 맞는 거죠. 지금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대선 정책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업황이 개선되는 산업군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이 터닝 포인트다. 증시의 터닝 포인트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증시,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증시의 규모가 세계에서 11위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에 내년에 편입이 된다면 코스피 4천, 5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주역이 당연히 저는 로봇이 될 거라 보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섹터의 대장주 저는 다녔고 여러분께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